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6위를 공개합니다. 충격,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실태.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말이죠. 평균 13.6세라고 합니다. 평균이요? 그렇습니다. 와, 평균 13세라고? 그러니까 최연소가 아니고 평균이.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곳이 노래방, 룸카페 이런 곳이 많다고 해요. 자, 정말 충격적인 실태가 많은데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요. 콘돔을 못 구해서 랩으로 싸고 했는데 불안해요. 어머. 남자친구랑 비닐을 끼고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랩 콘돔으로 불리는 잘못된 피임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랩, 비닐봉지 등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생식기에 염증, 또 감염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강의하다 보면요. 지뢰사정, 그걸 피임법을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심신미약자는 못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임법으로. 에? 성관계 가진 후에. 아니, 놀이기구 타는 게 피임법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잘못된 걸 그건 하고 있죠. 믿네. 이걸 하면 뭐 착상이 안 된대. 이건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가 아예 없지. 없는데도 이제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야 그렇게 놀이기구가 있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 네, 듣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또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잘 몰랐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성 실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청소년들의 이 잘못된 성 지식, 이거 어떻게 해야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이 임신 교육에만 너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더불어 피임 교육, 책임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 의식이 같이 병행해야 그런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특종은 이제 청소년의 성적인 관계를 이제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뭐 만일의 상황을 이제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준비한 특종이니까요.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요즘 아이를 보면서 종종 놀라는 게 있죠. 요즘 애들은 키가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같지 않아. 발육이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키가 많이 크죠.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아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키가 180 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빠른 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성조숙증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조숙증이 뭐냐면 우선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일찍 사춘기가 또래보다 2차 성징이나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너무 키가 빨리 컸다. 너무 애가 발육이 빠르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성조숙증이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은요,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일찍 과하게 분비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성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 없이 난소나 부신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나뉘는데요. 자, 만약 남자 어린이들이 중추성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경우 드물지만 뇌종양 발병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그 확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말초성 성조숙증의 경우 난소에 낭종이 생겼거나 고환에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걱정을 하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 성조숙증 때문에 만약 빨리 초경이 시작되게 되면 또래보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증가해 성인이 된 뒤에 유방암, 난소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 혹은 남자 어린이 모두에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조숙증의 원인은 그럼 정확히 뭐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성조숙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전적인 영향 외에도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증가, 또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광선이 성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무슨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몇 살 때 뭐 초경이면 성조숙증이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여자 아이들은요. 네.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머물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게 잡히는 경우. 네. 그리고 9세 이전에 음모가 나거나 그리고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너무 많은 2학년이네요. 거죠. 네. 그리고 남자 어린이는요. 만 9세 이전에 갑자기 고환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리고 몽정을 하는 경우 이거는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몽정을 9세예요. 네, 요즘 이제 진짜 정액이 빨라졌거든요. 나오는 상태인 거죠. 이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더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말은 X입니다. 왜냐면 콩에 뭐 여성 호르몬 맞아. 뭐 그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네. 성조숙증이 올까봐 두유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오해는 뭐냐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블라본인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콩 안에 들어있는 건 여성 호르몬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콩은 나도 안 먹었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콩에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궁금증입니다. 성조숙증이 나타난 아이들은 키가 작은 편이라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뭐 초경 네. 이후엔 키 안 큰다. 뭐 그래서 늦게 해야 된다. 네, 이미 이걸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정답은 O입니다. 처음이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갑자기 방치할 때 그러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거든요. 그러면 키가 크는 기간이 또래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오히려 키가 10에서 12cm 가량 더 작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확률상. 뭐 10이면 많이 차이 나네. 어쨌든 뭐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미리 의심이 되면 꼭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성조숙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만큼 100% 확실한 예방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 말에 따르면 성호르몬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인스턴트 음식, 육류, 버터,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섭류를 좀 줄이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좀 두려워해요. 혹시 이게 내가 죽는 병 아닌가? 무섭지.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걸 마치 병처럼 생각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불안하지 않도록 왜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과 가장 행복하게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가장 중요하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1위 공개합니다. 꼭 알아야 할 성병의 A to Z. 성병이 성접촉, 성관계로 감염되는 건 맞지만 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성접촉뿐만이 아닙니다. 수혈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또 간혹 찜질방, 헬스장에서 대여해주는 옷, 또 숙박업소의 침구류에 있는 기생충 사면발리가 생식기나 피부와 접촉할 경우에 성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되고 전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진짜 성병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성관계 시에 콘돔만으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 비속어는 아닌데 그 콘돔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가? 뭐. 콘돔이란 말을 왜 안 써요? 아니 그 방송에서. 콘돔이 뭐였어요? 콘돔은 비속어도 아니고 쓰는 거. 비속어 아니지 아닌데 방송에서 방송에서 처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지. 뭘 어색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였습니다. 콘돔만으로 성병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성병 중에 하나인 헤르페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해 콘돔을 사용해도 예방 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염성이 강한 매독의 경우 임신 중인 산모가 감염될 시
태아에게까지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보다 무서운 게 태아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건 정말 공포스럽네요. 또 드물지만 입에 상처가 있을 경우 매독 보균자와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들어가는구나. 네. 자, 다음 성관계가 끝난 뒤 곧바로 소변을 보면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다만 여성의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성관계 과정에서 요도 입구에 묻어날 수 있는데요. 성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면 요도에 묻어있는 대장균이 씻겨 내려가면서 방광염 예방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병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병을 감추고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병을 방치하면 불임과 난임, 암 발병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파트너에게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숨기면 안 돼요. 네, 한 명만 받아서 치료로 끝나선 절대 안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네, 맞아요.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외국에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이 진단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신 환자한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는 거. 하긴 치료만 빨리 하면 요새 치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보통 이거 쉬쉬하느라고 치료를 빨리 못하는 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와 불화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나만 고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네. 전염됐을 수가 있는데.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여성만 앓는 지독한 감기?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만큼이나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성 10명 중에 7명이 한 번쯤을 앓는다는 질병, 바로 질염입니다. 그게 감기만큼 흔한 질병이었어요? 질염이란 여성 외음부인 질에 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항생제 복용이나 질정, 항진균제 연고 등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부 여성들은 질염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걸로 오해받으면 어떡해. 질염과 성관계를 연관짓는 선입견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워낙 빈번히 걸리다 보니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아서 좋을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질염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원인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관계 외에도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렇게 꽉 끼는 이제 속옷, 뭐 스키니진 같은 바지를 입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질 분비물로 인한 질염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아셔야 할 게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티스푼 정도의 질 분비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비물이 나온다고 모두 다 질염은 아닌 거죠. 그리고요. 질 분비물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팬티 라이너를 매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한 상태를 유지시켜서 세균이 더 증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질 세정 시에는 약산성인 여성 청결제나 물로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올바른 사용법. 질 입구의 외음부만 닦아줘야 합니다. 질 내부까지 세정하게 되면 질 내 유익균까지 같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외계어들이 많이 나왔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염이 번번이 걸린다 해서 그걸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면 만성 질염으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불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여성 클리닉에 가서 방문을 하시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옷을 그렇게 입었나 스트레스가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9위를 공개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성암. 전 세계적으로 발병 1위인 유방암에 이어서요.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583명을 사망케 한 암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20, 30대 여성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해서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궁경부암이 암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특종을 취재한 이유가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여자가 아닌 남자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포스터로 권고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좋은 병원이에요. 자궁이 없는 남자들은 전혀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자와의 성관계입니다. 만약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여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무섭네요. 자, 그리고요, 남성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 건강에는 성기 사마귀, 항문암, 성기암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임도 남녀가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도 남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족저라고 하니 이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HPV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지금 필요해요.